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조간신문도 많은 조간신문들이 한 닷새 만에 발행이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조간신문,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루 의혹에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쏟아졌죠. 그래서 대선판의 최대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선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가더라도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중간에 또 어떤 대형 의혹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경선의 2위 주자 이낙연 후보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죠. 민주당의 호남 경선의 이 문제가, 특히 또 이낙연 후보는 호남이 정치적 근거지이기 때문에 이 호남 경선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위 주자 이낙연으로부터도 협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신문에서 조간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단 일면 톱 기사 보시면은 야당은 이 화천대유 시행사죠. 화천대유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내가 만약에 1원이라도 거기서 받은 의혹이 있다면은, 부정이 있다면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는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지금 특검 카드, 야당이 제시하는 특검 카드는 덥석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받아라, 그 주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아라.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지금 당장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야당이 특검, 국정조사까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까지 비화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은 특검은 정치공치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하는 것은 곧 비리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일단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어떻게 또 야당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지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러면은 오늘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은 후보직과 공직을 사퇴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민주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호남 대첩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쪽도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낙연 쪽에서는 이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 본선에 가서 또 어떤 의혹이 터질지 않느냐,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하면서 공세를 강화를 하고 있고, 이재명은 1원이라도 이득되는 사퇴하겠다, 자,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초대박 터뜨린 그 배당금 4천억이죠. 그 배당금 중에서 과연 그것이 전부 다 이 투자를 한 김만배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가져가실까? 아니면은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가실까? 자, 흘러갔으면 누구에게 흘러가실까? 혹시 인허가권자였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쪽이 아닐까, 이재명 후보 주변이 아닐까, 막 그런 의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온갖 추측들이 또 의혹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일면 톱 기사에서 화천대유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이 인출이 됐습니다. 인출이 됐는데 어디 썼는지는 지금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죠. 화천대유. 공영 개발을 하는데 이례적으로 현금이 인출됐다. 그런데 경찰은 또 5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를 뭉개고 있다.
자, 공영 개발이 아니고 민간 개발이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행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 토지주들을 설득을 하고 보상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공영 개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경찰이 지난 4월에 이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이런 금융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고도 조사를 본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당 자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출이 됐다. 이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가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한 로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공영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장동 사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천대유 지분 100% 가진 경제지 기자 출신이죠. 김만배 씨와 또 이성문 대표가 그동안 하천대유 회사 자금을 빈번하게 대여를 받았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에는 김만배 씨가 작년까지 화천대유에서 473억 원을 빌려서는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금, 또 다른 그 이성문 대표도 2019년에 26억 8천만 원을 회사에서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에는 또 이성문 대표와 다른 경영진이 12억 원을 다시 빌렸다. 계속 그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나갔다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금 수십억 원이 빠져나간 것을 덮으려고 김 씨 등의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됐을 가능성을 규명해야 한다. 자,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 보시면은 처음 이 문제를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조선일보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속 후속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1000배 수익이 1000배가 났죠. 1000배 수익을 설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유동규가 또 잠적을 해버렸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해버렸다. 이 사업을 설계한 인물이죠. 원래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원래는 이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인데, 이재명 시장 지지 선언을 했고, 그 성남시장 그 선거 때 시장 당선 후에는 인수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핵심 척건이죠. 척건인데 성남개발공사 사장 대행 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유동규 씨가 갑자기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이달 중순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에 원래 쓰던 휴대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기사들은 뭐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서 다시 날개를 달았는데, 그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봉을 한 2억 원 받았다고 했죠. 이 화천대유에 고문직을 걸어놓고. 그런데 화천대유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연봉 2억을 줬는데 그 정도 일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아니, 나는 그냥 전화로 자문 정도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조선일보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천대유 사무실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다. 그리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가끔 나에게 와서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만 들어주고 2억 원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연봉 2억 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 해명과 달리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런 거액을 받았다면은, 연봉 2억 원을 받았다면 사후에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후 수뢰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후 수뢰. 그러니 이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고 나중에 그 대가로 연봉 2억 원짜리 고문 역을 맡아서 회사에 가보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몇 번 회사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를 받고 2억 원을 연봉으로 받았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가죠. 그러니까는 재판에서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대가를 나중에 뇌물로 받았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체 이 배당 받은 게 다 합하면 3,463억 원짜리가 또 하나 있죠. 이것은 이 하천대유 그 김만배 씨가 최근 3년간 577억 받은 것과 별개로 또 뭐 이 지인들 7명을 동원을 해서 투자를 해서 3,463억 원을 배당 받았는데 대부분이 김만배 가족 지인인데 진짜 투자자는 따로 있고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상당한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수백억대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 김만배 씨 가족 지인들이 그런 돈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느냐? 따로 투자자가 있었고 이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수도 있다. 자, 이런 의혹들도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는 여러 가지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홍준표 두 빅투 후보가 맞붙어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TV 토론에서 조국 씨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조국수호를 홍준표가 한다. 조국수홍 이런 패러디까지 막 등장을 했는데 그 때문에 이것을 코너에 몰린 홍준표 후보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외부의 적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추석 연휴 때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까지 직접 다녀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조국 옹호 발언으로 수세에 몰린 홍준표 후보가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재명을 난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추석 때 연출이 됐죠. 자, 세계일보 정치면에 보시면은 윤석열은 중도 표심 잡기로 구치기를 하고 있다. 이리 구치기를 하고 있다. 홍준표는 이재명 때리기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자, 오늘 오후 5시에 2차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TV 토론에서 아마 윤석열보다는 홍준표에 대한 집중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 조국을 옹호하느냐. 그런 식의 특히 하태경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할 텐데 홍준표 후보가 그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들이 강제 조국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도 생각을 바꾸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죠. 자, 오늘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은 미국의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안보 공약을 내세웠고 2030 겨냥해서 맞춤 병영 체계 구축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홍준표는 조국 수호 이 발언 후에 논란이 빚어지자 대장동 그 의혹 직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여 공세로 나갔다. 자, 그 옆에 기사 보시면은 굳어지는 양강 구도에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쏘가리.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워낙 두 사람, 윤석열, 홍준표에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지금 이 세 사람뿐이 아니고 전체 2차전에 진출한 1차 컷오프에서 통과한 사람이 8명이죠. 8명인데 윤석열, 홍준표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니 다들 쏘가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윤홍 싸움 압축, 중하위권 주자들 주목을 못 받고 있고 다음 달 2차 컷오프 앞두고 지금 서로 총력전을 벌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2차 TV 토론이 있고 이 홍준표에게 집중 공격이 이루어질 텐데 자, 어떻게 방어를 할지 그것이 오늘 2차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여야 후보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후보가 한 사람 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대권 주자죠. 이 추석 연휴 동안 구상을 하고 대권 도전 결심을 하겠다고 그 전에 밝혔었는데 아마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조만간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데 오늘 경향신문 오면 하단에 일단 조그맣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의 출마를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경향신문 하단 보시면 대선 출마 굳힌 안철수 존재감 회복할까? 지금 존재감이 좀 희미해졌죠. 워낙 여당,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는 존재감이 희미해졌습니다. 본인은 최근에 제3지대라는 명칭을 안 쓰고 제1지대라고 하죠. 계속 제3지대 그러니
뭔가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와 진보 양쪽을 아우르는 중도가 일지대다. 그리고 뭐 보수가 이지대든 진보가 삼지대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논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식이 저울질을 하고 있고 김동연 지금 전 부총리와 연대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낮은 지지율 극복이 과제다. 최근에 지지율 보면은 한 2%, 3% 정도에 거치고 있죠. 또 현재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합당 논의가 뭐 사실상 결렬됐고 이후 야권의 대선 포커스가 윤석열, 홍준표, 국민의힘 주자 간 각축전으로 집중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자, 이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정치권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체로 다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는 결국 대선에 나오더라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고 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다. 다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son국권의 혼술에 자주 출연을 하고 있는 김영한 그 윤석열 캠프의 인재영입위원장은 김영한 위원장은 그 안철수 대표가 2017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대선기획단장을 지냈고 지금도 빈번히 교류를 하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김영한 위원장은 안철수와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99.999%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분명히 단일화할 것이다. 야권 분열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는, 자주 만나서 멘토 역할을 하는 어느 인사의 말을 들으니 그 인사 말은 그렇지 않다.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이 계속 또 설득을 하고 있다. 안철수를.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 출마해서 완주할 가능성이 99.999%다.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안철수, 물론 뭐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는 왜 계속 단일화를 하되 주가 아니고 종이 돼야 하느냐.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박원순 그 서울시장 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때도 그냥 본인이 양보를 했죠. 본인이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도 박원순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재인과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또 중도에 포기를 했죠. 그리고 뭐 불과 얼마 전에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거기서도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또 단일화, 여론조사 단일화를 해서 실패를 했죠. 그러니 계속 본인은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단일화를 하는데 그것도 계속 본인이 종이 되는, 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종이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그냥 힘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정 지분을 그냥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뿐이 못할 텐데 왜 또 단일화를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완주를 하자. 그런 분위기가 또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한편에서는 또 지금 종로 보궐선거, 그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종로에서 보궐선거가 대선 날짜와 같은 날에 실시가 되죠. 그래서 종로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안철수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종로 보궐선거에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은 안철수와 이준석이 다시 노원에 이어서 다시 두 사람이 맞붙는 그런 또 강경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한데 안철수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로 출마가 아니고 대선 출마 그리고 완주를 하게 되면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또 정권 교체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안철수 변수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안철수 후보 주변에서 왜 계속 우리는 단일화를 하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냐, 쉽게 말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냐, 우리도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
가능성을 좀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국권의 혼신을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이었습니다.